네, 그럼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그래도 1900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또 전략 세워야 될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힘들게 이번 주 그래도 1900선 코스피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이런 시점에서 저는 좀 아무래도 최전방에 계시니까요.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 주 이런 상승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 뭐 코스닥 중심 또는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이어지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패닉에 가까운 하락을 아마 맛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어렵게 보자면 정말 한도 없이 어렵고 쉽게 보자면 상당히 좀 쉬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쉽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시장은 일단 좀 패를 보여주고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수주들 위주,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중심의 방어적인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던 반면에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고, 특히 이제 유가 하락과 함께 빌미가 되어서 많이 빠졌던 뭐 관련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 섹터주들, 그런 종목들이 계속 3년을 좀 흘러내리면서 계속 안 좋은 시장을 좀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바톤 터치가 좀 일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거래소를 좀 사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아마 힌트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그래도 바이오, 그래도 제약, 그래도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많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관심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가장 큰 논리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간극이 벌어졌던 부분들의 그 간극이 좁혀지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많이 오른 걸 빼고 많이 빠진 걸 올리면서 둘이 벌어졌던 사이의 간극을 많이 좁히는 현상.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그 간극이 좁혀지고 나면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어느 쪽으로 벌어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의 반등과 또 기술적인 하락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순환매로 빠르게 좀 종별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과 뭐 해외 뭐 선진 시장의 안정과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받침이 되면서 거래소 시장에 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장 초반보다는 지금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막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1920대의 강한 좀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보다 대형주들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차트를 보더라도 종목들을 다 열어서 보더라도 단기 저항대 다 가격대가 진입해 있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다 진입해 있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관이 안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좀 되게 영민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고르게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낙폭까지 민감주들 위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코스닥 시장과 내수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섹터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역시 낙폭이 크다 보니까 가격적인 논리가 다시 작동을 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괴리가 벌어졌던 부분들을 좀 줄이는 흐름인데요. 오늘 좀 특징이라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또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뭘 샀는지 딱 집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좀 견인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가격들이 좀 부담이 되는 종목들은 일단 좀 매물이 나오고 또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오늘 일정 부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요즘 시장 그래도 참 어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율과 관련해서도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주에 대해서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주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제조업이라고 하죠. 일단 제조업
내지는 수출주, 뭐 유가에 민감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자라면은 IT, 자동차 쪽 보시면 답이 되겠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일단 수출주들은 다 거의 대부분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거의 다 환율에 민감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엔화 강세가 아주 강하게 다시 또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환율 자체 1,226원인데요. 지금 1,226원이라는 그 자체 환율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환율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대부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 급등이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가지고서 이 환율 자체만 가지고 수출주들한테 무한 긍정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환율의 효과까지 힘입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의 증가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수출주들의 매출이 점점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만 가지고 와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해당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이거는 뭐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의 환율은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수출주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유리한 환경 자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출의 증가라든지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같이 좀 견인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어야지만 정확하게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수출주들, 특히 이제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은 환율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내지는 뭐 어느 정도 급락에 대한 반대 급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구간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율은 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달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좀 등락이 좀 심해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앞으로 좀 금리 인상 시그널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흐름, 그렇다라면 또 원화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지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 뭐 엔화 대비해서 엔화가 어느 정도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그럼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1,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만 커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좀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히려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종목들은 유가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서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멘트가 조금 상실되어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좀 염두는 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저희 외환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유한탄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전략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